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카페인에 대해 조사한 21조 금민우 이찬혁 박가경 손다연 신지우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주제 선정 이유, 카페인의 역사, 카페인의 효능과 부작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카페인 추출 실험, 카페인 부작용의 해결책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시험 기간에 반 친구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섭취하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카페인 소비 현황을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6세기 에티오피아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칼디아는 인물이 발견한 커피 열매는 기분을 좋게 하고 졸음을 방지했습니다. 9세기에 이르면 열매를 끓이거나 즙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를 커피 대량 재배 농장으로 만들어 커피의 대중화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커피는 1897년 고종인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독일인 손탁이 민간에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며 1920년대부터 서민들도 커피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미군들이 인스턴트 커피를 공급하게 되어 커피가 현재의 기호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음료의 시초는 19세기 영국에서 처음 제조됩니다. 알코올과 마약을 혼합해 운동선수들에게 마시게 하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908년 마라토너 찰스 헤퍼론이 섭취 뒤 복통을 호소하며 이 혼합 음료가 퇴장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음료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1897년 오스트리아에서 카페인과 타우린, 당이 첨가된 레드불이 출시되고 이후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우리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에너지 음료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페인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피로 감소는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각성과 경계 상태를 높이며 노르에피네파린을 뇌에 방출시켜 근육과 뇌가 더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의 자극으로 발생되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성분들이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 작용을 방해해 도파민 분비를 수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특정 질병의 위험 감소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수준이 감소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운동 제어 및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인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파킨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로 몇몇 연구에서 카페인이 뇌의 특정 영역의 노르에피네파린 수치를 높일 수 있어 기억력 및 학습 능력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카페인의 부작용인 두통과 피로, 발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신경계에 부하를 주어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혈관의 수축 이완 과정에서 특히 혈관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추신경계의 과부하가 발생하여 각성 상태가 지속되거나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체 온도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자주 마시는 카페인 음료의 종류와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기간, 카페인 음료를 마셨을 때 본인이 느꼈던 효과를 설문지로 만들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평소 자주 마시는 카페인 음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커피였습니다. 다음으로 언제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냐는 질문에는 시험 5주에서 1주 전까지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음료를 마셨을 때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서는 평소보다 덜 피곤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대고 몸이 더워진다는 반응 또한 보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카페인 추출 실험을 진행하여 우신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료인 커피류의 실제 카페인 함량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카페인 추출 실험 준비물로는 실험복, 실험용 고글, 라텍스 장갑, 유리필터 깔때기, 눈금 실린더, 250ml, 스포이드, 유리막대, 분별 깔때기 스탠드, 거름종이, 시약 스푼, 유산지, 원두, 실험용 막자 사발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탄산칼슘, 황산 마그네슘, 다이클로메테인, 증류수, 염화 나트륨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먼저 유리 필터 깔때기에 거름종이를 깔아 용해되지 않은 탄산칼슘을 걸러줍니다. 그 후 다이클로메테인 15ml를 분별 깔때기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분별 깔때기의 뚜껑을 닫고 부드럽게 섞어 증기를 빼주는 과정을 15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섞은 용액을 링에 걸고 층이 분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카페인은 물에서 DCM 용액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용액에 염화 나트륨 용액을 투여합니다. 이는 층 분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층이 분리된 후 밑에 가라앉은 DCM층만 내려받습니다. 앞에 DCM 투여 및 DCM층 내려받기를 2회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려받은 용액에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합니다. 이는 DCM층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 거름종이로 부유물 제거하고 거름종이에 묻은 카페인도 DCM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DCM을 하루 정도 증발시킵니다.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 후 DCM을 증발시킨 비커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때 DCM을 증발시킨 비커의 질량 빼기 빈 비커의 질량이 카페인의 질량입니다. 실험 결과 카페인이 3mg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우신고 학생들은 3년간 어느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커피류 250ml 기준 105m 기호로 계산한 결과 대략 88.2지 441지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앞서 말씀드린 발열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페인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카페인 대신 카페인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디카페인 커피, 허브차 등이나 카페인이 비교적 적은 녹차 등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 시 음식들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는 카페인이 혈류에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야채, 견과류, 통곡물 등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 시 카페인의 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카페인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